여러분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공복 혈당 수치가 100이 이상 나왔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더욱더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28년째 내분비 질환, 특히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약은 잘 챙겨 드시지만 정말 중요한 세 가지는 놓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바로 혈당 조절의 열쇠가 된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매일 하시는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바꾸는 데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지 방법을 알고 실천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걸 모르고 약만 드시면 혈당은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꼭 가족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뇨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실천해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당뇨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세 가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관리는 특별한 비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어온 것들, 바로 그 익숙함 속에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꼭 끊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빵과 떡, 그리고 면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은 살찔까봐 안 먹고 대신 빵이나 국수를 먹는다고요. 하지만 당뇨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빵과 떡 그리고 면은 모두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이고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박성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살이셨고 당뇨 진단을 받은 지 몇 해가 지난 분이었습니다. 약도 꾸준히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지만 공복 혈당은 늘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았더니 아침에는 식빵 2장, 점심에는 칼국수나 냉면, 저녁에는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밥을 안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설탕처럼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몸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혈당은 더 잘 오르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박성호 어르신께 빵과 면을 줄여보자고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사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지 못하겠으면 횟수부터 줄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그 대신 고구마나 보리밥 같은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약보다 빵을 더 믿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뇨 관리의 시작은 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포기하기 어려워하는 바로 그 음식, 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빵이나 면류와 함께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밥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얀 쌀밥, 즉 백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미는 너무 거칠고 잡곡은 소화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평생 먹어온 백미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미는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당지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의미인데요. 백미의 당지수는
무려 90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빵이나 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김순자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65살이셨고 당뇨 진단을 받고도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약은 빠짐없이 드시고 계셨지만 식사는 늘 백미밥이었습니다. 현미는 너무 딱딱하고 입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잡곡밥은 전혀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았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권유드렸지만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백미와 현미를 반반 섞어보시라고요. 처음부터 다 바꾸는 게 어려우면 천천히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넉넉히 넣고 압력밥솥으로 지으면 식감도 부드러워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다고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어느새 익숙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당화 혈색소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무려 1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백미는 우리 몸에서 너무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반면 현미나 잡곡은 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게다가 포만감도 오래가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이 점이 특히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죠. 당뇨 환자에게 체중 조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도 바로 이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흔히 놓치시는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빵이나 면류, 그리고 백미를 줄이자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말로는 안 먹는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무심코 설탕을 섭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믹스커피입니다. 달달한 커피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하시지만 한 봉지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7g에서 8g 정도입니다. 하루에 3잔만 마셔도 설탕 20g이 훌쩍 넘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이철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64 되셨고 당뇨 진단을 받고도 믹스커피를 하루 5잔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커피 안 마시면 하루가 안 풀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믹스커피 속 설탕량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5잔이면 거의 각설탕 10개를 드시는 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드린 뒤 어르신은 고민하시다가 블랙커피로 바꿔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쓰다고 하셨지만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공복 혈당이 20이나 떨어졌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온 음료, 겉보기에는 건강한 듯하지만 안에는 당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콜라 한 캔에는 설탕이 35g 정도 들어있고 과일 주스 한 컵도 혈당을 단숨에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수박이나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는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정미경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름 내내 수박을 하루에 한 통씩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이 17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식후에만 드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20까지 내려갔고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설마 과일이 문제일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만큼 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당을 멀리하는 식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음료수 대신 물이나 보리차, 달달한 과일은 양을 줄이고
식후의 소량만 이렇게만 바꿔도 혈당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번에는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확 낮아졌던 놀라운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혈당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식사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변화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최동욱 어르신이 계십니다. 67살이셨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조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만큼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항상 식후 이 시간 혈당이 200 가까이 나왔고 어르신도 그 점을 가장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순서를 바꿔보시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문하셨지만 일단 한 달만 실천해 보시기로 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는 생선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을,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였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신 최동욱 어르신은 깜짝 놀란 얼굴이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무려 40이나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다른 음식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 결과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고 인슐린에도 부담을 덜 주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사 순서 변화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혈당이라는 숫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식습관에 이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실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식사 순서처럼 당뇨 관리는 결국 매일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가족의 응원과 참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박철민 어르신이 계십니다. 65살이셨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분들은 모두 서울에 계셔서 평소엔 혼자 끼니를 해결하셨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혈당 수치가 꽤 높았고 특히 당화혈색소가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유를 여쭈어 보니 밥 해먹는 게 귀찮아서 그냥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식단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잡곡밥이나 반찬을 준비해 드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렸지만 어르신은 씁쓸하게 웃으시며 혼자 먹는데 무슨 정성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님이 함께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따님께도 식단의 중요성과 가족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따님은 매주 한 번씩 잡곡밥과 반찬을 준비해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기 시작하셨고 매일 전화로 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3달 후 박철민 어르신의 혈당은 확실히 내려갔습니다. 당화혈색소도 이전보다 한참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선생님, 딸이 신경 써주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딸한테 짐되기 싫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당뇨는 혼자 싸워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걸으며 식단을 챙겨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당뇨 환자가 계시다면 오늘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그게 그분의 혈당을 낮추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앞서 가족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기 전 이미 위험 신호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02에서 105 사이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당뇨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수진이라는 분이 기억납니다. 63 되셨고 검진 결과 공복 혈당이 104로 나와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본인도 같은 길을 가게 될까봐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전 당뇨되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씀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빵과 면, 흰쌀밥 단 음식 줄이고 현미밥과 채소 위주 식사, 식사 순서 조절, 운동은 식사 후 가볍게 걷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강수진님은 정말 열심히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6달 후 공복 혈당이 98로 떨어졌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르신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아이들한테 짐 안 될 수 있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만 계속하시면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하나씩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아주 강력한 3가지 변화. 첫째, 빵과 떡, 면류는 줄이거나 끊기. 둘째,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기. 셋째,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는 멀리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혈당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1가지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빵을 줄이고, 그 다음 주에는 밥을 바꾸고, 그 다음 주에는 커피를 바꿔보세요. 그렇게 1달, 2달이 지나면 몸도 마음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매일 혈당을 기록해보세요.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을 적어보면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외롭고 지치지만 함께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무섭지만 관리만 잘하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